도장과 오우 쎄쎄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 이게 볶음면인데요. 와우 나왔습니다. 제가 이 야채 식용도 나왔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울 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이 두 개만 시키길 잘했어요. 지난번에 샤오롱바오까지 먹어가지고 완전 힘들었습니다. 와 보이시죠? 이 맛있어요 이 집이요. 지난번에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원래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의 그 웬동 따샤 원호빌딩 밑에 있는 그 볶음면집 제가 좋아해서 거기 이제 그 메리엇하고 하얏트 코너에 있는데 거기 알바거든요. 와, 이 굴소스하고 간장소스와 이 풍미가 완전 최고입니다, 최고. 와, 네. 와, 저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이제 CCTV 채널 1번부터 쫙 뭐 십몇 번 막 위성은 100번까지 넘어갔는데 공부도 할 겸 자주 보거든요. 이 중국 분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일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뽕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본도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은. NHK 이런 거 보시면 정말 강한데 우리나라 이제 그걸 좀 하면 막 이 국뽕이라고 그러시는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부심은 키워서 나쁠 게 없습니다. 국가 형성의 그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동아시아 역사나 이 중국의 중화권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한자문화권에 가면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인류사에 있어서 인류의 기원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막 나오는데 인류가 원래 아프리카 기원서라고 그걸 무너뜨린 게 이제 1927년에 북경 서남쪽 그 저우코에서 발견한 북경 원인. 정말 그 스토리 여러분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그게 나중에 발굴이 됐는데 그게 이송 도중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그 스토리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 추리 소설이라든지 그 역사 소설의 그 주제가 되는데 왜냐면 그때 모형 떠놓은 것만 있고 본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엄청 찾고 있는데 베이징 원인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35만 년 전에 그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문명이 자리 잡고 하남, 산동, 산시 산동은 또 한반도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고대에는 육지가 산동하고 백제 쪽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물이 차면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도 산동하고 공진만도 쪽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청동기가 중국의 은나라에서 나오면서 서쪽으로는 산시, 북쪽으로는 허베이, 남쪽으로는 이제 양쯔강까지 해서 은나라가 딱 이렇게 자리를 잡죠. 그게 이제 중국 문명의 이제 태도이거든요. 그때 이제 청동기 유물이 중국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가 그 청동기 영향이 그때 이제 중국과 비슷한 유물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영향이 있고 은나라가 이제 정말 중국 역사에 중요한 게 중국 이제 문명의 시작인데 고대 문명의 시작인데 그때 벌써 달력 썼죠. 그 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형문자같이 문자 만들었죠. 청동기를 통해 가지고 세대를 통합해 가지고 정말 국가의 형성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북동아시아 위쪽의 그 문명의 그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은나라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하고 그 춘추 전국시대에 우리가 존경하는 중국분들도 이제 존경하는 공자가 나오거든요. BC 551년에 이제 공자가 탄생을 했으니까 그 공자를 중국보다도 한때 잘 섬겼던 나라가 또
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종묘 제량이라든지 공자나 유교의 문화가 중국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고, 중국이 문화혁명을 거치면 싹 없어졌던 것들이 한국에 더 많이 남아있어서 중국이 체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그 역사를 체증한 정말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BC 221년에 쭉쭉일, 그렇게 외웠죠, 고등학교 때. 쭉쭉일에 진나라가 이제 딱 해가지고 진이 통일을 하죠. 그때 이제 진이 CHIN이라서 그 진나라가 CHIN이 치나에서 이제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차이나가. 그리고 정말 그 우리가 잘 아는 위진 5호 16국 뭐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수, 당, 원, 명, 청 이렇게 오는 그 중국의 역사에서 그 모든 그 수, 당, 원, 명, 청 오면서 우리나라와의 그 전쟁, 그 다음에 한때 뭐 친구처럼 지내고 싸우고 조공하고, 대한민국 역사가 약 960 몇 번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미안하지만 중국의 침략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굳건하게 지금 국가적 형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고, 그런데 한중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요즘 어려우니까 글로벌 시대에 지금 굉장히 지금 요즘 한중 관계 안 좋아서 안타깝게 했는데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역사를 가지고 우리만의 나라와 글과 말을 만들어서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민족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국뽕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존경하는 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중국 신문 일면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정말 십몇억 의 중국 인구가 못한 것을 인구 5천만이 안 되는 조선인이 했다는 거에 대한 막 그 부끄러움, 부러움, 용기, 그런 것들을 중국 국민들은 한국이 작은 나라인데 와, 쟤네들 정말 왜 이렇게 강하지,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마음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중국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중국분들 대부분 만나보면 마음속에는, 제가 얼마 전에 남경 친구를 만났는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굉장히 그 난징 대학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아파하고 꼭 갖고 있고 표현을 안 하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앙금을.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면 안 되고, 아픈 역사는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사과를 해야 되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생 사과를 하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계속 그 사과를 하는 것처럼, 아픈 역사는 사과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극복해가지고 인류사가 전쟁 없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뭐 남북관계 안 좋아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한민족에서 이런 그 유교사변 같은 그런 침략전쟁이라든지 내전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그 내전을 치른 몇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중국, 한국 등등. 일본도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 보면 동서가 나눠가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독과 예스 정권이 이제 들어오고 뭐 이런 역사적인 거 있지만, 아무튼 전쟁은 가슴 아픈 겁니다. 많이 배우고 역사적 의식을 가진 국민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밥 먹다 또 갑자기 역사 이야기 상해 빤에서 이정학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해입니다.